안녕하십니까, 김다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좀 요청을 해주신 펀치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아들, 큰아들 김호진 군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펀치를 피하는 방법은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까지 좀 해온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질문해 주신 분들께서 앤더슨 실바처럼 어떻게 펀치를 피하는지를 좀 물어보셨는데, 사실 저보다도 훨씬 비교도 안 되게 수준이 높은 선수인데다가 또 그렇게 따라하는 것 자체는 쉽지 않은 일이니까 기본적인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호진이를 그리고 제 제자들을 모두 다 KO 펀처나 KO 키커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호진이와 모든 또 제자들을 기본적인 방어에 다 숙달이 되게 만들어줄 수는 확실히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격투기 단체의 경기를 보시더라도 모두 다 KO를 시키고 모두 다 서미션을 뺏지는 못하지만 누구나 프로파이터라면 고개를 뒤로 돌리거나 눈을 감고 허둥지둥대거나 이런 모습을 거의 보기가 힘들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공격은 어느 정도 이 파워라든지 스피드라든지 타고하는 면들이 있지만 디펜스는 정말 연습하시면 어느 정도 이상에 다 도달하실 수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고요. 저는 항상 체육관에 수업을 할 때 공격이 있고 수비가 있으면 무조건 수비가, 디펜스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흔히들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방어가 돼야 사실 공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 스스로에게 물어보거든요. 너 네 앞에 알리사 오브레임이나 주니어 도 산토스가 막 밀고 들어오면 너 아주 과감하게 때릴 수 있니?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일단 제 자신부터 지키고 방어하고 어느 정도 힘을 빼놓으려고 노력하고 좀 빠지고 이러면서 싸울 것 같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일단 디펜스가 되셔야 된다는 것, 제일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디펜스는, 특히 타격에 대한 디펜스는 물론 어렵고 좀 무섭고 잘 안 되고 이런 게 있으시겠지만 시간을 투자하시고 좀 많이 에너지를 투자하시면 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먹을 피하는 것의 가장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시선입니다. 시선. 상대방이 주먹을 뻗을 때 어디를 봐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통 상대방이 주먹을 뻗을 때 오른손을 뻗으면 이 주먹 끝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먹 끝을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주먹 끝을 보면 이미 주먹이 저에게 딱 도달을 하기 때문에 눈 스스로를,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명령을 내려서 눈이 감기게 되어 있습니다. 깜빡이게 되어 있어요. 흔히 일부 어떤 복서들이나 과거 챔피언들 보면은 TV 프로나 나오셔서 눈을 감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그게 눈을 당연히 감지 않으시겠죠. 근데 그거는 아주 깊이 들어가서 얘기한다면 얼른 뜨는 거거든요. 왜냐면 저도 실제로 눈을 감지 않은 상태에서 맞은 적이 있는데 굉장히 아프고, 잘못하면 이거 눈 심하게 다칩니다. 눈이 감기는 작용이 되지 않으면. 그래서 일단 눈이 감기는 거야 피할 수 없는 부분인데, 주먹 끝을 보게 되면 눈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감기게 되어 있어요. 결코 좋지가 않죠. 그리고 또 하나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상대방의 얼굴, 시선을 봐주면 안 됩니다. 시선을 봐주면 제가 그 시선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오히려 호진이가 저한테 시선으로 페이크를 쓸 수가 있어요. 과거에 K1 선수들은 어떻게 했냐면, 로우킥을 차고 싶으면 K1 선수들은 항상 제 얼굴을 봐주고 그 다음 로우킥을 찹니다. 그렇죠. 네. 눈으로 속여주는 거예요. 눈으로 나는 앞면을 때릴 거다, 위쪽을 때릴 거다라고 하고 때려주는 거고요. 반면에 하이킥을 찬다 그러면 제 배나 다리 쪽을 봐주고 그리고 하이킥을 올려요. 네. 이런 식으로 시선으로 페이크를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눈을 보지 말아야 그 시선의 페이크에 안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럼 어디를 봐야 하는가? 주먹이 시작하는 근원 지점, 끝 지점, 시작 지점, 어깨를 봐주셔야 됩니다. 펀치를 낼 때 어깨를 움직이지 않고 펀치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깨가 어느 정도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약간 그 청기백기 싸움, 그 청기백기 놀이처럼 이쪽 오른쪽 어깨가 움직이면 오른쪽이 나오는구나, 왼쪽 어깨가 움직이면 왼쪽이 나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 어깨를 봐주시면서 싸워야 상대방의 공격을 좀 효과적으로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여담입니다만 킥도 마찬가지입니다. 킥도 발끝이나 발목 이쪽을 보신다기보다는 사타구니 주변, 허벅지 주변.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제 제자들한테 격투기를 할 때 시선 자체를 팔, 다리 잘라내고 목 위에 잘라내고 통을 보라고 얘기해요.
통을 전체적으로 보라고 거기에서 모든 공격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시선을 갖고 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먹은 보지 말고 상대 눈도 절대 보지 말고 상대 어깨, 가슴 어깨 쪽을 응시해주면서 타격전을 하는 게 주먹에 대응하는데 제일 좀 기본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깨를 봐주면서 어떻게 상대방 주먹에 대처하느냐, 세 가지 우리가 무기를 갖고 대처를 해야 됩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푸더크, 발놀림, 발 움직여주는 거. 두 번째는 손, 상대방이 훅으로 크게 쳐주면 커버링, 그렇죠? 상대방이 스트레이트로 쳐주면 파링. 네. 손놀림으로 방어해주는 것,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상대방이 뭐 큰 훅 같은 거 뻗었을 때 클린치로 들어가서 몸싸움으로 들어가서 더 이상 상대방으로 하여금 펀치를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다 없애버리는 것. 펀치의 공격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이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마 특히 복싱을 배우시는 분들께서는 하나가 빠지지 않았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바로 머리 움직임, 위빙, 슬리핑, 더킹 이런 부분이 빠진 거 아닌가요?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머리 움직임을 MMA에서 많이 강조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머리 움직임은 좀 하지 말라고 하는 편이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따로 다른 영상으로 좀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제가 펀치를 피하는 법을 좀 알려드린다고 한다면 시선은 일단 가슴 어깨 봐야 되고 그 다음 세 가지 푸더크, 발 움직여주는 것, 그리고 손으로 커버링 해주는 것, 그리고 상대방의 몸싸움으로 붙어주는 것, 이 세 가지를 연습해 보시면 제일 좋다고 할 수 있고요. 이것들을 연습해서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펀치로 밀고 들어오는 상대에게 대처를 하면 좋은지 볼게요. 두 가지를 연습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를. 뭘 연습하시면 되냐면 첫 번째는 상대방의 펀치가 들어올 때 완전히 빠지는 것. 두 번째는 상대방의 펀치가 들어올 때 막으면서 완전히 붙어버리는 것. 되게 간단합니다. 두 가지만 연습하시면 돼요. 아예 빠지거나 아예 붙거나. 그러면 포기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 욕먹을 수도 있습니다만 제 소신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 펀치를 피하고 때리고 맞고 때리고 이런 타격 공방은 만약에 잘 되시는 분들은 하시면 좋습니다. 펀치가 너무 무섭고 잘 안 되고 타격전이 안 되고 안 잡혀요. 그런 분들은 일단 타격전 자체를 포기하세요. 받아치는 거에 대한 걸 아예 버리시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에 집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대 펀치가 바을락 말락한 잽거리가 아니라 그걸 하나 더. 어찌 보면 킥복싱 거리에 가깝게 상대방 앞차기를 뻗으면 바을락 말락한 거리. 이 정도보다 더 멀어도 상관없어요. 여기서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푸더크를 계속 밟아주세요. 움직이고 있다가 연습을 도와준 상대가 펀치를 치려고 한번 들어와 보세요. 그러면 상대방 어깨가 분명히 움직일 거예요. 펀치로 밑에 빠지세요. 빠지세요. 아예 어느 정도 안전한 거리를 잡아놓고 계속 움직이다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서 있다가 상대가 들어올 때 빠지려고 하지 마시고요. 항상 움직이고 있어야 몸에 쓸데없는 힘이 다 빠집니다.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움직이고 있어야 발에 힘도 빠지고 손에 힘도 빠집니다. 그래서 앤더슨 실바가 크리스 화이트먼하고 할 때 1차전 때였죠. 안 풀리니까 자꾸 손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래야 상대방 공격도 끌어낼 수 있지만 움직이다 자기 공격이 나가야 상대방이 헷갈리고 내 힘도 빠지거든요. 계속 움직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움직여주고 있다가 상대가 들어오기만 하면 빠져주는 이 연습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두 번째는 반대예요. 반대. 상대방이 공격이 오면 아까 두 번째로 제가 강조드린 블로킹이죠. 상대방 손을 막아주고 그리고 붙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보통 막고 때리고 이런 연습을 많이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타격이 잘 되시는 분들은 이거 진짜 연습하셔야 돼요. 하지만 타격이 안 된다. 타격전 리듬으로 들어가는데 욕심을 절대 부리지 마시고 그냥 상대방 타격 리듬을 죽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움직이다 상대 펀치 스트레이트 온다. 툭 맞고 클린치로 상대방 잽이 온다. 툭 맞고 자 라이트 훅이 세게 크게 온다. 이 안으로
들어가 주시는 연습. 이 두 가지를 연습하시면 상당히 좀 효과적으로 펀치를 방어하는 거에 익숙해지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펀치가 들어오는 순간 밖으로 빠져주는 리듬은 코너 맥그리거 선수가 굉장히 잘 씁니다. 코너 맥그리거 선수는 왼손잡이고 리치가 기니까 더욱더 이런 리듬을 좀 효용성을 극대화해서 쓸 수가 있는데, 코너 맥그리거는 커리어 초반에는 상대방들이 이제 완전 탑 클래스가 아니고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들어왔을 때 쓱 빡 때리고 막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었어요. 물론 정상으로 올라간 다음에 에디 알바레스 선수에게도 그런 감각적인 타격을 보여주곤 했었는데, 근데 그런 것도 당연히 인류 선수이기 때문에 잘하지만 가장 큰 틀에서 봤을 때 코너 맥그리거의 제일 좋은 리듬은 결국은 그 파워풀한 레프트 펀치에 맞춰져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몸을 높이 세우고 팔을 길게 뻗어 압박을 하다가 상대방이 위협적으로 좀 들어온다 싶으면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주면 또 다시 들어오려고 하면은 이러다 보면 상대방이 애매한 거리에서 실수한 경우나 아니면 애매하게 아무것도 조금 안 하고 있는 빈틈이 좀 보일 때가 있어요. 이때 딱딱 맞춰 나갑니다. 하나씩. 그러면서 상대가 주춤주춤 뒤로 밀리기 시작하면 그때 마치 숨어 있다가 갑자기 사냥을 위해 튀어나온 맹수처럼 앞으로 막 강하게 싣고 밀고 들어가죠. 그러다가 또 상대가 상처 입은 또 짐승처럼 막 달려들면 다시 싹 빠집니다. 그렇죠. 빠져서 있다가 그 다음 또 잡아서 들어가고. 이게 이제 코너 맥그리거 선수의 기본 제일 큰 리듬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미르코 크로캅 선수도 이 비슷한 리듬을 썼었습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싸우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맞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싸우면 본인의 그 약간 타격 실력을 좀 살리면서 굳이 상대방 뇌를 맞지 않고 싸울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맥그리거나 크로캅의 경기를 보시면 이런 리듬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 몸싸움으로 밀고 들어가는 거, 마이크 타이슨과 이밴더 홀리필드 간의 두 차례의 경기를 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정신적인 면으로 분리가 되려 하는 타이슨이 분리를 오히려 당했을 때에는 타이슨은 극복을 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실은 타이슨을 이긴 선수들이 주먹으로 때리면서 다 밀고 들어갔던 게 아닙니다. 마이크 타이슨이 밀고 들어올 때 무서워서 뒤로 빠지는 게 아니라 타이슨 펀치가 오더라도 하나 맞고 무조건 붙은 거죠. 제임스 더글라스나 이밴더 홀리필드가 이 공식을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물론 커리어 후반이긴 했지만 타이슨을 이긴 선수들은 예외 없이 다 이 공식을 사용을 했고요. 태풍의 눈, 소용돌이의 눈은 고유하다는 얘기가 있죠. 애매한 거리에 서 있으면 펀치가 엄청 세게 나옵니다. 그렇죠? 날개 맞아. 근데 아무리 마이크 타이슨이건 누구고 조지 포먼이건 진짜 펀치가 강한 사람도 펀치를 뻗을 때 이 앞으로 치고 들어가부터 여기서 펀치력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없습니다. 여기서 움직이려면 이 사람이 몸싸움에서 같이 맞싸워서 우위를 잡고 각을 잡아야 되는데, 복싱에서처럼 서로 손을 그냥 이렇게 한 상태에서는 각을 옆으로 빠져서 그렇죠, 잡을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대방이 펀치를 하는 순간 그냥 여기서 서 있는 게 아니라 펀치를 하는 순간 앞으로 밀고 들어가서 몸싸움을 섞어버리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타격만으로 나를 계속해서 파워풀하게 공격하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과거에 홀리필드가 마이크 타이슨을 어떻게 제압했는지 두 차례의 영상을 보시면 굉장히 좀 잘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방식을 상대방하고 절대 바로 스파링으로 들어가서 연습하시면 안 됩니다. 주먹 피하는 연습을 할 때 제가 가장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예전에는 일부 그 트레이너들 같은 경우는, 코치들 같은 경우는 주먹에 겁이 많은 사람에게 오히려 더 좀 맞아보라고 했어요. 저는 거기에 반대합니다. 그렇게 맞으면 데미지가 쌓일 뿐더러 겁이 생깁니다. 이게 트라우마란 게 선수들 중에도 그런 트라우마가 한번 생겨서 갑자기 경기 양상이 막 바뀌어버리는 경우가 진짜 있습니다. 이게 꼭 자기가 맞아서만 생기는 게 아니라 팀 동료가 KO 당하는 것을 세컨을 보다가 본다든지, 아니면 연습 때 누가 다치는 걸 본다든지, 연습 때 누군가에게 별거 아닌데 맞았는데 본인이 좀 뭔가 데미지를 입었다든지, 그러면서 본인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본인 무의식 속에 겁이 생겨버리는 거죠. 이게 한번 생기면 아예 선수가 용감했던 사람이 갑자기 겁장이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펀치에 대한 디펜스 연습을 하실 때는 크고 펀치 세고, 그리고 운동할 때 세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절대 하지 마시고요. 좀 챙겨주는 사람들, 좀 친절한 사람들, 본인보다 체격이 좀 작은 사람들,
여자분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혹시나 디펜스 연습하다가 얼굴에 맞아도 당황하지 않고 다시 다음 동작을 연계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연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분명히 시간이 걸리니까요. 하루 이틀에 되지 않는다고 해서 좀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분명히 하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펜스는 분명히 됩니다. 무조건 됩니다. 힘들어하지 마시고 자신감 갖고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